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수익성 강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사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증가를 하고 특히 좀 기대되는 일본 노선 여기에 더해서 지방 노선으로 인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와중에 이런 지방 노선의 이런 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프로모션이 좀 중요했는데 이런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얼핏 계획을 보면서 이 실적적인 부분 어떤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기대치를 하회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에어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실적적인 기대감의 증감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해 같은 경우는 4월 15일에 인천 미야코지마를 좀 신규를 취항을 한 적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자주 가게 되면서 지방 노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더 이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패키지 여행과 좀 접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프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본 여행을 많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지방 여행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비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으로 가는 이런 비중이 49% 수준이었지만 이제 2에서 9회차 그리고 10회차로 넘어갈수록 각각 60%, 67%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일본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 패키지, 이 지방 갈 때 봐야 되는 분이 이런 패키지입니다. 왜냐면 일본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지방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교통이라던가 아니면 언어적인 이유가 좀 있겠죠. 이런 편의성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. 이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고 한다면요. 1회차, 2회차, 그리고 10회차 이렇게 보면 이 지방 도시를 갈 때 개인 이렇게 패키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일본 지방을 갈 때 패키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패키지를 많이 증가를 하는지 지방 여행으로 가는 패키지를 증가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진에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바로 이 노량풍선이죠. 대표적인 여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해가 이 노량풍선과 콜라보를 맺으면서 신비에서 이 미야코지마 상품을 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. 이런 상품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일단 그 상품을 오로지 여행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풀 패키지 투어 그리고 자유 일정이 결합된 세미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뭐 모든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에어텔 등 좀 다양한 상품 라인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런 고객의 니즈를 최고선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지네어와 이렇게 상품을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지네어의 여객도 저희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.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미야코지마 같은 경우 좀 휴양지입니다. 휴양지이긴 한데 좀 일본의 몰디브라고 불릴 만큼 뭐 바다가 좀 많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휴양을 많이 즐기려고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시니어 여행층들이 있잖아요. 이 시니어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찾는 곳이 휴양을 많이 찾죠. 뭐 골프나 온천을 즐기러도 이렇게 많이 가지만 이제 휴양을 즐기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미야코지마 상품으로 인해서 진흥과 일본 노선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냐라고 한다면 이 5월 29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분기에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왜냐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의 비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수기에 이렇게 상품을 낸다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5월 29일부터이긴 하지만 이 2분기에는 좀 얼마 안 남았지만 2분기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진행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이제 일본 노선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상품들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대감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일단 이 1분기 실적적인 측면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
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실적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 얼PK인데요. 얼PK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유상 고객수 그리고 운행 거리를 곱한 값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객 한 명을 운송한다고 한다면요. 1km 운송하면 1얼PK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얼PK로 인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 고해를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어떠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진해 같은 경우 이제 얼PK 이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올해에도 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.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제가 한번 봤을 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, 견조한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여와 더해서 이 얼PK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매출에는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좀 세분화해서 말하면 제가 계속 일본을 말씀드렸는데, 진해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이 일본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일본을 좀 중시 봐야 되는데, 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행의 수요 흥행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남아 노선의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는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4분기 중에요. 이 인건비 289억 원 수준으로 좀 낮게 집행이 됐지만 현재 이제 인력 충원 그리고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진행을 좀 반영한과 동시에 지난해 동기 대비 좀 상승한 공항비라던가 아니면 조업비 부담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수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유가적인 측면이 있겠죠. 특히 항공유. 항공유 항상 이 매출 원가의 30% 차지하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원달러 환율도 높고 그리고 이 항공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배럴당 100불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위해서 영업 이익적인 측면은 조금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지난해 상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적인 대한 기대감, 실적들 한번 좀 살펴봤으니 이제 차트적인 부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 과거의 사례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앞서서 이제 4월에도 이렇게 상승했던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증가하면 상승을 했죠.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올해 1분기에 뭐 예상을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보여준다던가 아니 긍정적인 전망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, 이 앞서서 이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대 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안착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항상 말씀드린 리스크적인 측면, 이런 항공유적인 측면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이 전에 이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,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좀 그어봤죠.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이 선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진에어에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, 일본 지방 노선 그리고 지방 노선의 패키지 프로모션이라던가 실질적인 측면 한 개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